일단은 앞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. 일단은 저희가 규제 시장 빼고 나머지 저희가 자발적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이제 말씀드리면 수치적으로 재무적으로는 근데 저희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감축을 할 수 없는 부분 규제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한 3.27억 톤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거를 이제 현재 대충 시세로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한 6.5조에서 한 16조 정도 이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배출권이 10만 원 간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 이상의 상응하는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활용 방안이라고 보면 무조건의 당위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대체로 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산업 통상 정책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분산돼 있고 따라서 이 예산들이 좀 많이 흩어져 있고 누수되는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좀 통합해서 하나의 채널로 좀 효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네,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권 시장이 굉장히 망가지면서 ES 채권도 어려워졌는데 올해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.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 크게 두 개가 포스코 퓨처엠, 이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던 포스코 퓨처엠이 한국형 녹색 채권을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발행을 했고요. SK하이닉스가 지속 가능 연계 채권이라고 SLB 형태로 발행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이고 실제로 한국형 녹색 채권 자체가 올해부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인데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형 녹색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부에서 정한 녹색 텍소노미 하에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이제 발행하는 형태인데 일단 2023년 동안은 발행하게 될 경우 최대 3억 원의 이자 지원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한국형 녹색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기존 채권들보다 금리도 지금 현재는 한 20bp, 그러니까 0.2% 정도 좀 더 저렴하게 발행이 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지속가능 연계 채권도 그거는 이제 녹색 채권이 만약에 특정 녹색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채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지속가능 연계 채권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별개의 전사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인데 만약 특정 녹색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같은 전략들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우에는 최근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서 이제 이번 SK하이닉스는 한 40bp, 0.4% 정도 이자가 더 저렴하게 발행이 되어서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4차 계획 기간이 26년도부터 시작이고요. 26년도부터 지금 3차 같은 5년이라면 30년도까지 진행되는 건데 국가 MBC 자체도 30년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차에서는 3차보다 좀 강화된 유상할당 비율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. 물론 이게 2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추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다만 지금 이제 69개 업종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인데 이 대상 할당 업종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60%가 좀 안 되는 수준이 유상할당 대상 산업군인데 이 대상 할당 산업군도 굉장히 좀 증가할 거다. 그리고 지금 10% 이상 할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10%보다 좀 확실하게 좀 높아진 지금보다는 좀 많이 높아진 상황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차 시행 기간에는 MBC 그리고 CBAM과 물려서 3차 대비 대폭 강화된 유상할당 비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
모르겠습니다. 그 정부 스탠스에 대해서 제가 그 정부 관료도 아니라서 뭐 미온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 가는 방향은 잘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지금 상태로 뭐 다음 정권을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폼이고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뀌든 뭐가 됐든 간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,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나무 ENR은 이제 리서치 회사거든요. 그래서 이제 탄소를 하다 보니까 탄소를 터치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 포트폴리오라는 걸 다 건드려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RPS에 대한 거, REB에 대한 거, 탄소 배출권, 뭐 자발적이든 규제 시장이든.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규제만 놓고서는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, 우리 그 산업 부분이 다 에너지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쏠려 있으니 에너지 전반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리백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, 뭐 자발적이든 규제 시장이든 뭐 제도적인 것들, 뭐 시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. 그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일련의 애들은 종국의 종교점은 어디냐? 시장이다. 그 중에서 어디냐? 규제 시장이다. 어떤 가격이다라는 거예요. 시범도 다 마찬가지로 EU ETS에다 뭐 가격비 이슈를 이제 맞추고 있는데, 그 얘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나 이런 그 지역들이 다 유럽을 따라와라라는 얘기예요. 사실 암묵적으로. 그래서 규제 시장이 잘 운영이 돼야지 그 파생되는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상입니다.